자,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인스템 프로그램의 요 기능은 좀 용어는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ISP, 뭐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리프로그램까지 넣었는데, 원래는 이제 ISP 하면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시스템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칩이 CPU 내부에 CPU 칩이 하나가 붙고요. 보드에 붙고, 원래 이 칩 속에 이제 아까 뭐가 있냐면 플래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RAM이 들어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 플래시 메모리의 그런 성격을 쓴 게 아니고, EEPROM이나 이런 이제 그 메모리가 약간 틀린, 성격이 틀린 그런 메모리를 썼었어요. 뭐 지금도 쓰고 있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로 넘어오면서 좀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좀 쉬워졌는데, 그전에는 저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아주 높은 전압을 가해서 넣어야만 됩니다. 거의 한 12V 정도 이상 이렇게 전원을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 상에서는 뭐 12V 이상 만들기가 쉽지 않죠. 파워 쪽이나 그쪽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칩 속에다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만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플래시 메모리라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5V 전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안에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 방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가적인 회로를 더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냥 칩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넣는 그 전용 포트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핀들이 이제 있고요. 그 핀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얘한테 다운로딩을 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ISP라고는 포트들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요. 이 핀을 통해서 이 속에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생겼죠. 무슨 단점이냐면, 예전에는 프로그램 속에 저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아까 했던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만 넣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구성을 해놓고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처럼 저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시스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넣을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 안에다가 원격을 통해서 원격으로 사용자가 아닌 그 해커들이 저 안에다 프로그램을 씹어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은 아까 했던 이런 특수한 포트를 통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정하게도 만들어요. 왜? 내가 시스템 같은 거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뭔가 해주고 싶으면 원격으로 해서 다 짱 뿌려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또 접속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바이러스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안도 걸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 컴퓨터가 그런 성격을 가져요. 컴퓨터에 이제 롬바이오스의 롬이라든가 이런데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쨌거나 인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IP202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 시스템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저 안에 저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관련된 구조는 이런 블럭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IP202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노마가 안에 프로세서의 기능도 있지만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웹서버라든가 네트워크 관련 제어를 쉽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IoT를 구성하거나 USN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안에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 인터넷 프로세서 CPU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64KB의 프로그램 메모리, 그 다음에 16KB의 데이터 램, 그 다음에 4KB의 데이터 램. 이거는 순수한 데이터 램인가 보네요. 얘는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하고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퍼포스 IO 포트,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목적의 이제 입출력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PIO라고 합니다. GPIO 이렇게. 그래서 GPIO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GPIO 용어도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프로세서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GPIO면 General Purpose, 일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IO 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당연히 타이머 블럭이 들어가 있고, 타이머 카운터, 이거는 뭐 모든 프로세스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PLL,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요 PLL 클럭은 뭐냐면 얘가 처음부터 CPU가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CPU가 있으면 이 CPU의 속도를 처음부터 너무 빨리 시켜 놓으면 평상시에 동작하지 않는데 얘가 너무 빨리 동작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클럭을 처음부터 뭐 100MHz 이상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작하지도 않는데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CPU가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최소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저 클럭 속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MHz 혹은 8MHz의 주파수대로 동작을 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필요할 때는 내가 100MHz 이상 쓸 수 있도록 클럭을 증폭 뻥튀기 시키는 거죠. 그래서 CPU를 아주 빠르게 돌려서 내가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굳이 업무 처리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100메가로 놓는 것보다는 다시 뭐 16메가라든가 밑으로 다운 시키는 거죠. 4메가든 뭐 8메가든. 그러면 CPU의 부담이 이제 줄게 돼요. 그래서 CPU에 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의 현상을 이제 줄여주게 되죠. 주로 CPU라고 하는 놈은 많은 데이터량 처리를 하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하고 똑같죠. 우리가 뭐 업무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스팀 받는다고 하죠. 스팀 난다고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CPU도. 그래서 요 클럭 속도를 조절을 해서 하는 블럭이 PL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낮은 클럭으로 얘한테 넣어주고요. 이 안에 PLL이라고 하는 요 모듈 안에서 클럭 속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서를 배우게 되면 저런 PLL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CPU의 속도가 빠른 것들은 다 기본.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놓고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인풋, 그 다음에 10비트 ADA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 CPU의 핀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 쓰던 간에 요 CPU의 요 다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IO 포트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핀들은 어떤 놈은 입력만 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만 전용으로. 어떤 애는 출력만 되는 애도 있어요. 이 펜이 얘는 나가기만 해요. 들을 수는 없어요. 입력이. 어떤 거는 입력과 출력이 다 돼. 이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핀의 종류는 입력과 출력과 입출력이 가능한 핀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CPU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줘야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입출력이 다 되도록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전 칩이나 일부 칩에서는 지금도 전용 핀을 구성을 해놨어요. 입력은 입력만 되고 출력은 출력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ISP, ISD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터페이스 보드 핀이 있고요. 여기 핀.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 시리얼 유닛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강조한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높게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고요. 주로 이제 시리얼 통신 UART 모뎀,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에 SPI, GPSI, 뭐 USB 1.1, 그 다음에 10베이스 이더넷 이더넷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얼 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6비트 혹은 8비트 병렬 슬레이브 포트가 있다. 그러니까 16비트나 8비트의 슬레이브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마스터고 슬레이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시스템을 마스터라고 하고요. 슬레이브를 잡아서 얘하고 이렇게 통신해서 저장을 하는데 주로 8비트나 16비트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다가 메모리나 뭐 이렇게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유닛 2번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아까 2가 두 개 다 이두리가 아니고 유니트 2번이고요. 여기가 유니트 1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신을 쓸 수 있는 포트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 자체로는 아주 완벽한 그런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IPOS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내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OS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IPOS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IP 모듈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예를 들면 이제 HTTP, 그 다음에 SMTP, TFTP, 그 다음에 TCP, UDP, IP, ICMP, 뭐 이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크에 관련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이어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있는 블록이 안에 모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정책이 프로세서 따로, 저 소프트웨어 모듈 따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저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다가 쉽게 저 각각의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죠. TCP 쓰고 싶으면 TCP, UDP 쓰고 싶으면 UDP, IP 쓰고 싶으면 IP. 그 다음에 홈페이지 HTTP를 쓰고 있으면 HTTP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디벨로프먼트 킷 안에 살 때 좀 비싸요. 그 키트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 가격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은 그냥 하드웨어만 구성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공급이 돼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는지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이해해 놓고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뭐 일명 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PC에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C에 뭐 C++이라든가 뭐 이런 그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내부에 이런 통신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짜서 한다라고 하면 뭐 끝이 없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저런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AI, 뭐 그다음에 카메라 처리, 이런 기능들이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런 AI를 쓸 수 있는 모듈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100%다 짜서 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리소스를 잘 이용을 해서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카메라 하나 인식해서 프로그램 짜려면 그 안에 하부단까지 다 짜야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요즘은 그런 리소스들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 모듈 하나만 갖다 쓰면 몇 줄이면 그냥 카메라 영상에 카메라를 화면에 그냥 다 뿌립니다. 엄청 쉬워졌죠.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스템 구성하는 데는 엄청 쉬워요. 제가 굳이 이렇게 깊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몇 줄만 딱 달면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바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이런 거 기능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 기반 시스템이 없으면 또 이제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시스템의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이해를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원래는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구조인지 이제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앞전에 우리가 각각의 용어들이나 이런 거를 설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그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좀 추가로 더 설명드린다면요, 아까 GPIO 쪽에 보면 여기 뭐예요, I2C라는 게 있고요. I2C 원래는 IIC라고 합니다. IIC I가 두 개다. 그래서 이제 I2라는 용어를 쓰죠. I2C 이렇게 위에 작게 써요. 원래는 이렇게 배수로 I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IIC인데 요거는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하는 기능인데요. 아까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SPI라는 게 있다 했죠. SPI. 자, 이 SPI도 시리얼 통신이에요. 그다음에 I2C도 시리얼 통신입니다. 근데 얘는 원와이어예요. 한 선에 송신과 수신을 합니다. 근데 SPI는 두 선이에요. 두 선. 보내는 선과 받는 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와이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I2C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당연히.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외부의 디바이스들을 쉽게 제어를 하려면 I2C를 써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을 쭉 늘리고 그 선에다가 여러 개 이렇게 슬레이브들을 다 붙여요. 여러 개를. 그래서 I2C를 쓰는 장점은 한 선에다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붙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인터페이스 할 때. 왜? 선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8비트 마이컴도 다 요즘은 I2C SPI 기능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I2C용 메모리, SPI용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럴 때는 저런 I2C용이나 SPI용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롬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I2C와 SPI는 상당히 중요한 통신 방식이고요. 저걸 잘 알아놔야 외부의 디바이스들하고 인터페이스도 가능하고요. 아까 장점은 뭐라고요? 패러럴 개념이 아니고 시리얼 개념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데도 틀립니다. 이게 양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삼성, 그러면 삼성에서 칩 만들 때 삼성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통신 프로토콜 규약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또 다른 회사에서 저 기능을 만들 때 그 통신 규약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IEEE에다가 세계적인 그런 협약 기구에다가 그 프로토콜을 이제 공지를 해서 공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마다 자기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구속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도.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프로세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I2C나 SPI 통신을 해서 외부 디바이스를 제어해 보는 거를 꼭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에서도 많이 저 교육을 하니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이컴 실습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저쪽을 달아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어도 더 거기까지는 깊게는 제가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다 설명했나요? 이 ISP는 아까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로 데이터 메모리라고 하는 놈은 그 데이터만, 그러니까 SRAM인데 램은 주로 데이터만 들어가는데 얘는 인스트럭션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명령과 데이터, 그리고 얘들은 아까 내부와 외부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외부에도 뺄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